오늘 알려드릴 사주 프로그램은 한 달간 진행이 되며 따라하기만 하면 평균적으로 체중의 10%까지도 충분히 감량 가능합니다. 10,000건 이상의 다이어트 상담을 진행하고 이론과 실제 개개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정말 많이 검증을 했으니까 잘 따라하시고 살이 쭉쭉 빠지는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살이 안 찌는 체질로 건강하게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는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에너지를 얻는 루트가 총 2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먹는 음식, 즉 혈당이고요. 하나는 내 몸속에 저장된 에너지, 즉 체지방을 태워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는 음식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게 되면 컨디션이 들쭉날쭉하고 틈만 나면 체지방을 저장해서 살이 찌고 몸에서 염증도 잘 생기고 생활의 생산성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 몸속에 저장된 에너지, 즉 체지방을 태워서 생활을 하게 되면 몸에 염증이나 낡은 세포들도 없어지고 노화가 방지되며 갈수록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주차에는 체지방을 연료로 태워서 생활하는 몸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혈당 위주로 생활을 하다가 체지방을 태워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실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 식사부터 탄수화물 양을 확 줄여버리는 거고요. 과일, 밥, 죽 같은 것들은 절대 안 되고 건강하다고 알려진 사과 또한 안 됩니다. 계란이나 올리브오일, 버터 같은 좋은 지방과 단백질 위주로 아침 식단을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설탕, 밀가루, 액상과당, 술은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4주 동안 꼭 피해 주세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식사 전이나 식사 직후에 물에 발효 식초를 조금 타서 드셔주시면 혈당을 안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주차를 진행하고 나면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붓기가 많이 빠질 텐데요. 얼굴이 갸름해지면서 주변에서 알아보기도 하고 붓기와 함께 체중이 많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경미한 두통이나 피로감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 보통은 적응 기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고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내 몸이 체지방을 태워서 생활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몸 상태로 2주차부터는 체지방을 가속화, 그러니까 체지방을 많이 빨리 태우는 단계인데요. 급하게 살을 빼야 할 때도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급행열차를 타면 정차하는 역 없이 빠르게 쭉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2주차에는 8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16시간 동안에는 단식을 해서 체지방 태우는 속도를 가속화하는 건데요. 우리가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할 때 12시간부터 16시간까지 총 4시간, 그때가 가속화해서 체지방이 많이 타는 골든타임인데요. 그 4시간 동안에 체지방이 연소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저녁 먹은 이후부터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12시까지 공복을 유지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기보다는 물에 소금을 한 꼬집 타서 드셔주시면은 전해질 균형도 맞춰주고 손 떨리거나 어지럽고 머리 아픈 증상 같은 것들도 개선이 될 거예요. 이렇게 2주차를 잘 보내고 나면 체지방 연소가 가속화돼서 살이 많이 빠질 뿐 아니라 중성지방이나 공복혈당 같은 건강 지표들 또한 좋아지기 시작하는데요. 2주차의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간이랑 위장, 소화기관들은 평소에 쉴 틈이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장기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평소에 밥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가스 차셨던 분들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거우셨던 분들도 그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3주차에는 식단을 2주차랑 동일하게 계속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대사가 떨어지면서 살이 잘 안 빠지기 시작하는 건데요. 3주차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40분 정도 가벼운 달리기를 하면 300kcal 정도를 소모한다고 해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니트 활동,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300kcal에서 많게는 2000kcal까지 소모할 수 있다고 해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걸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운동을 하는 효과나 대사 증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 직후 10분 동안은 절대 눕지 않는 것입니다. 설거지하거나 청소하고 하다못해 제자리 걸음을 하시거나 까치발 운동 등 누워서 쉬기보다는 일어나서 뭐라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을 조금 더 가져가려고 신경을 써주시는 건데요. 3층 이하는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사용하시거나, 전화 받을 때는 일어나서 받기, 양치질 할 때는 까치발 운동하기, TV 볼 때는 누워서 보거나 소파에 앉아있기보다는 스트레칭 하거나 폼롤러 같은 걸로 해주시는 거예요. 3주차까지 잘 따라 하시게 되면은 정체기가 오지 않고 순환이 좋아지고 대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4주차는 효과가 정말 강력한데요. 내 몸속에 깊이 숨어있는 염증 물질이나 낡은 세포들까지 모두 태워서 없애버리고 체중이 꽉 막힌 정체기를 단숨에 돌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24시간 단식을 하는 건데요. 3주차까지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시다가 4주차에 딱 하루만 진행하시면 돼요. 컨디션이 좋고 일하지 않는 휴일을 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저녁에 드시고 일요일 저녁 식사 전까지 공복을 유지하시면 돼요. 전해질이 모자라지 않게 아까 하셨던 것처럼 소금물을 타서 중간에 드셔주시는 게 중요하고, 중간에 너무 힘들다면 사골 국물이나 커피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24시간 단식 이후에 보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떡볶이나 라면 같은 탄수화물이나 자극적인 음식으로 첫 끼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단식의 효과를 하나도 누릴 수가 없고, 비유하면 대청소가 끝난 이후에 구정물을 다시 뿌려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계란찜이나 두부, 오랫동안 삶아서 부드러워진 수육같이 좋은 지방이랑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해주셔야 단식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살이 안 찌는 체질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4주 프로그램은 기능의학, 다이어트에 대한 최신 지견 등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효과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딱 한 달만 이렇게 하시면 내 체중의 10% 정도는 정말 쉽게 감량할 수 있고요. 60kg인 사람이 6kg, 7kg까지 감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일 건데요.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4주 프로그램을 다 완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회사 생활하고 육아하고 교대 근무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게 되면 다이어트나 식단이 문제가 아니라 집에 와서 끼니를 대충 때우고 쉬기 바쁜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우는 본질적으로 비만이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WHO에서도 비만을 재발하기 쉬운 질환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의 의지만으로 식단하고 운동 좀 더 열심히 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처음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구매도 편하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욕이나 대사, 호르몬, 스트레스 같은 뚜렷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현실이고요. 그래서 보다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시면서 비만 치료약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치료 약물은 말 그대로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중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주사 치료 약들이 있고, 한의원에서는 감비환, 감비정, 감비탄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단일 제제로 주사로 직접적으로 바로 주입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정말 빠르고 강력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장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몇몇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효과랑 작용이 강한 만큼 부작용이나 리스크 또한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구토나 설사, 구역감 같은 소화기 증상들이 가장 많고요. 드물지만 급성 췌장염이나 담낭 질환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맞는 동안에는 체중이 쭉 빠졌다가 중단 후에 요요가 오는 경우도 요즘에 좀 자주 보이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비용 문제 또한 커서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제가 비만 치료약으로 처방하는 감비환, 감비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만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뚜렷한 효과가 장점이고요. 한 달에 내 체중의 5에서 10% 정도를 목표로 하게 돼요. 대사랑 순환 식욕을 약이 자연스럽게 잡아주기 때문에 복잡한 다이어트 방법 필요 없이 평소처럼 식사하되 군것질을 줄이고 탄수화물 양을 절반으로 줄여주시면 돼요. 주사제나 병원 약처럼 단일 제제가 아니라 복합 제제이고 생약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부드럽게 작용을 해서 부작용 또한 덜합니다. 사실 비만을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살아나야 하고 인슐린 저항이 개선이 되고 대사가 살아나면서 가짜 식욕 또한 잡히고 순환이 좋아져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체질이 바뀔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처방하는 약은 완만하게 그 시간 동안 충분히 활용 가능한 약입니다. 실제로 저나 와이프, 가족들도 이 약을 먹으면서 뺀 만큼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안전하게 처방하고 있어요. 물론 그냥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현실적인 복용 방법을 제시하면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셔서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